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일요일 오후인데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타라 시스템이 지금 같은 이런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비밀 레시피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듀얼 모멘텀 매매 전략인데요. 어, 자, 일단 이 듀얼 모멘텀 전략에 위해서요. 바로 절대 모멘텀의 오묘함입니다. 절대 모멘텀은 절대 강도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락 추세,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이런 대폭락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그다음에 모든 변동성 상품에서 최고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네. 모든 변동성 상품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 가지 선물 옵션과 그 외 다른 거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절대 모멘텀, 절대 모멘텀.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절대 모멘텀을 알고 있다. 상승 추세에 있는지 혹은 내가 가진 상품, 자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변동성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 있는지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최고의 안전장치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절대 모멘텀을요 대부분의 펀드 또 투자자들이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알아도 전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은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분명히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점이야. 지금부터 사야 돼. 물론 그 방법이 틀리다 맞다. 이거를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 그 주식이 언제 올라갈까요? 네.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알고 절대 모멘텀을 안다라는 건 뭡니까? 주가가 방향을 잡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상승으로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분출할 수 있다.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자리를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되기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 그 방법은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사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타라 시스템은 1개월 그리고 3개월 절대 모멘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절대 모멘텀 측정을 통해서 편입 비중을 조절하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될 것 같으면 인버스 편입 여부를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종목의 절대 모멘텀을 측정해서요. 이 종목을 포트에다가 편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종목의 절대 모멘텀을 측정을 해서 포트의 편입 여부를 가져가는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타라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는다기보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상승 추세를 보시면은요. 네. 121선 위에 그리고 지수가 121선 위에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러면 완전한 강력한 상승 추세죠. 네, 우상향하고 있는 상승 추세가 되겠고, 상승 추세에서도 121선 위에 있으나 21선을 이탈하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수렴 구간이나 횡보 구간을 거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밑으로 가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무조건 1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지수든 주가든 하락 추세는 1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네, 똑같습니다. 다만 하락 추세에서도 1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나 21선을 단기 전환을 시키면서 21선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아래에 완전히 위치하고 있다면 하락 추세이고요. 이거는 완전한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쉽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 제가 플러스라고 해놨는데요.
뿔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기존부터 저희가 사용하던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뿔뿔 장세냐, 뿔마 장세냐, 맞불 장세냐, 마마 장세냐.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저희는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로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 뿔뿔 장세입니다. 뿔뿔 장세는 뭡니까? 일단 추세선 121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지수가 정배열을 가지고 가게 되죠. 완전한 상승 추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어떤 주식을 매수해 갖고 들고 있어도 손실 나진 않습니다. 네.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까먹지도 않고 뭐 운 좋으면은 조금 벌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이런 상승 추세장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했을 때 수익 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상승 추세장에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가져 있다. 반대로 그 종목이 물론 수익이 어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다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상승 추세는 일단 가장 좋은 장세, 우리가 원하는 시장이 되는 거죠. 자, 요건 상승 추세에서 뿔마 장세입니다. 뿔, 121선 위에 있는데 21선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21선 아래에 있을 때. 요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보통 이제 21선을 이탈하고 나면은 주가가 보통 1개월, 1개월 정도는 뭐 빠르면은 1개월 이내에도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보통 1개월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뭐 개별적으로 이제 테마주가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종목은 지수와 상관없이 상승이 나오지만 기존의 추세를 만들어 가던 종목들은 수렴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일단은 이탈하게 될 거고요. 5일선을 이탈하면서 21일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혹은 5일선을 이탈했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고 5일선 부근에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지, 이런 종목들이 이후에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종목을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이나 21선 아래로 오면은 일단은 기간 조정을 받던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21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다시 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하락 추세인데요. 하락 추세인데 일단 맞불입니다. 121선 아래에 있으니까 하락 추세인데 21선 위에 지수가 혹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은 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수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주식도 앞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하락 장세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횡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21선 위로 이렇게 이제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지수가 또 반등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어도 이런 장세에서 이런 장세에서는 또 편입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제 여기서 편입 비중이라고 써놨는데 요 각 구간마다 편입 비중을 다 달리하셔야 됩니다. 요 구간마다 편입 비중은 다 달리하셔야 되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업 투자, 특히 전업으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이 추세 사이클에서 편입 비중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 계획을 안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매매를 지금 그냥 기분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요게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추세 구간, 추세 사이클에서 어떤 추세 사이클에 있는지, 그리고 이 추세 사이클에서 내가 편입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리스크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업으로 특히나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표를 바탕으로 해갖고 내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편입 비중을 분명히 나눠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매매 그냥 기분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락 추세에서 맞불 장세, 이렇게 맞불 장세가 되면은 하락 추세에서도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은 완전한 하락 추세에 있지만 앞으로 돌아올 시장은 이 맞불 시장이 먼저 돌아오는 거죠. 맞불 시장이 만들어지고 변곡점을 만든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추세선을 돌파하는 사인이 나오면은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지수 코스피 차트 일봉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네. 금요일 날 양봉을 만드는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120일선 아래, 20일선 아래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거죠. 마마 상태. 네. 가장 안 좋은 시점이고 저점은 전저점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저점이 어디다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상승이 나와도 얼마만큼 상승이 나올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상승 나온다면 5일선까지 이격 조정 나올 수 있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오면 20일선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과연 시장이 그렇게까지 움직여 줄 것이냐.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은 또 나올 수 있다. 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를 거꾸로 해보면은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겁니다.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죠. 눌림목 구간 지금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온다는 거는 하락 중에 눌림목 구간입니다. 한번 빠졌다가 다시 분출이 나오는 거죠. 돌려 말하면은 네, 한번 들었다가 다시 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1차적으로 일단 저점이 만들어진 자리다 정도일 뿐이지 이게 정확히 저점이 어디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반등이 어디까지 나온다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도 주식 종목도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지수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그 종목은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서 한 방에 뭐 상한가를 집어넣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이 과연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자, 타라 시스템이 그러면은 유망주, 관심주를 선별하는 로직이 무엇일까?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예요. 상대 모멘텀 그리고 상대 강도라고 부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소관에서 비교 우위입니다. 종목을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별하는 방법이 되는 건데요. 자, 타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섹터별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이 타라 시스템 보시면은 테마명이 있습니다. 이 테마명에 42개의 테마 섹터가 있습니다. 네. 이 42개의 테마 섹터가 있고 그 안에 100여 개의 또 소테마가 이렇게 방역, 진단, 가축, 사료 이렇게 100여 개의 소테마를 나눠 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테마 섹터별로 분류를 해 놓은 데서 이 테마 섹터에서 상대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금요일장인데요. 금요일장 테마 섹터에서 상대 강도를 측정한다면 어떻습니까? 바이오 시총상위가 1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제약, 그 다음에 게임 암호화폐, 웹툰,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반도체, 미세먼지, 방역 진단 이렇게 지금 테마가 섹터별로 해갖고 상대 강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 강도도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 속안에서 절대 강도를 측정하고 있고 절대 강도가 마이너스인 종목은 일단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일간 추세와 그리고 일종 추세를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라 시스템은 매일 일단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을 선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타라 시스템의 종목 선별 비밀 레시피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러나 이거를 또 사람이 추적하고 계산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넉넉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레시피를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어떻습니까? 개발하고 나면은 우리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수익률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레시피,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뭐 한 번에 양념 이거 넣고 똑딱똑딱 하면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나와 있던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레시피를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맛을 보고 또 아니면은 폐기하고 다시 해야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는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맛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수익률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자, 기계는 월급을 달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쉬지도 않아요. 얘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고 하지만 얘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종목을 선별해내고 있고 계속해서 테마 섹터에서 종목을 선별하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고 바로 이거는 돈 벌어주는 일을 스스로가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를 만드는 일은 엄청난 자원이 투입이 됩니다. 돈 필요하죠. 시간, 데이터, 거기다가 또 상상력의 소스. 때로는 실망도 줄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안 되고 또 학습 지도로 과외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실전 매매를 통해서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자, 최근에 미국에서 주문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문 실수로 인해 갖고 2만 얼마짜리인데 뭐 7,700만 원에 거래가 되게끔 이렇게 주문 실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계는 그렇습니다. 알파벳 하나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래에서 바늘을 찾듯 이 엉뚱한 짓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교정을 해야지 기계는 뻘짓을 안 합니다. 개발도 개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피드백이 더 험난한 과정인데요. 스스로 내가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계가 오류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연 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류가 나와야지만 그거를 알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나온 결과물이 바로 타라 시스템입니다. 자, 타라 시스템 개발 과정은 개발자의 몫입니다. 결과는 수익률이고요. 제가 이 부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저 손실의 최대 이익이 타라 시스템의 목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수익률로 나오는 겁니다. 자, 뭐 화려한 스펙, 그리고 말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신문 방송에 오르내린 또 많은 전문가도 계십니다. 그리고 운용사, 자문사, 자, 다 어떤가요 지금? 이분들 수익 나고 있습니까? 운용사, 자문사 수익 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그냥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럴 땐 어쩔 수 없다 이러면 그만이죠. 그러면 단가요? 투자의 세계는 수익률이 본질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네. 시장이 이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잘못된 거죠. 네. 자, 이게 타라 시스템이 2020년 1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매매일수는 49일인데요. 수익률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빨간색이 타라 시스템 수익입니다. 수익이 났던 구간이고요. 지수 움직임 보면은 물론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률도 훨씬 좋습니다. 지수가 꺾이는 부분에서는 수익이 그래도 쭉 찾아가죠. 그러다 수익이 뚝 떨어집니다. 지수가 꺾여 내려오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최저 수익률이 있습니다. 0.24%. 이거 수수료 마이너스입니다. 네. 종목을 가져갔기 때문에 수수료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전저점을 이탈했고요. 지금 녹색이 코스피고 보라색이 코스닥인데요. 전저점을 이탈하고 지수가 이렇게 폭락장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큰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수익은 일정하게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계좌 수익률이 2.74%고요. 코스피 상승률은 마이너스 16.53%,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15.88%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계좌 수익률은 2.74%가 실계좌가 수익이 항상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최고 수익률은 4.64%가 나왔었고요. 최저 수익률이 수수료 마이너스인 0.24%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수 움직임과 타라 시스템 수익률을 이렇게 저희가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게 타라 시스템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요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라 매매 여기 수익률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유튜브라던가 그리고 저희 오픈 채팅방도 여기서 다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폭락으로 지금 시장에서요 손실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괴롭고 또 참담하시겠지만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폭락이 뭐 처음은 아닙니다. IMF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IT 버블이 거품이 폭락하면서 또 어려운 시장을 또 만난 적이 있었고요. 또 9.11 테러가 있었고요. 또 서브프라임 사태, 또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있었고요. 유럽 재정위기,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최근의 일이었죠.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끝나갈 무렵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하고 이란과 전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해 가려고 하는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V자 반등이 나왔는데, 네,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네, 쌍봉을 만들고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저점까지 이탈시키고 완전히 지금 지수가 하락 추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실수 자체가 아니라 이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그로 인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뭐가 쏙 들어옵니다. 근데 나는 들어왔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 메타인지라는 말 아시죠? 내 생각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안 좋은 생각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는 생각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아,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쏙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수하고 나면은 또 아, 그때서야 이제 또 내가 실수를 했구나. 똑같은 짓을 했구나. 네, 이거를 계속 사람들은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수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생은 그냥 처음이십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학습하고 또 매일 훈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물론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긴 안목, 긴 호흡으로 네. 혼자가 어려우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우리 타라 시스템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타라 시스템이 세르파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말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타라 시스템이 역할하는 이 세르파 역할,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세르파를 여러분이 데리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남은 휴일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TV 방송과 그리고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